안녕하세요.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제 인생에도 끼어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옛말처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질렀던 짓거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 황당한 사연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 사연이 부디 여러분께 사람을 다시 한번 조심하게 할 수 있는 도움책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의 대학에 가기 전까지 시골의 한 동네에서 넉넉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내노라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은 꽤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있다고 거들먹거리기보단 도움을 청하는 동네 분들께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선한 분들이셨죠. 그리고 그분들 중엔 미래의 제 시모가 된 분도 있었어요. 미안해 윤수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농사 짓는 땅이 워낙 작잖아. 게다가 이번 태풍 피해가 우리 논에 너무 심해서 당장 우리 네 식구 손가락만 빨면서 겨울나게 생겼어. 친구인 너한테 참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엄마 시모는 어릴 적부터 옆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다더군요. 시아버진 다른 지역 분이었는데 시모와 그 지역에서 함께 장사를 하다 망한 후 시모의 고향 옆 동네인 저희 동네에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집과 달리 형편이 어려웠던 시모는 친구인 저희 엄마께 그렇게 가끔 돈을 빌렸던 거죠. 친구인 두 분 덕에 양가 부모님은 꽤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고 자연스레 저와 두 남동생은 저보다 3살, 1살이 많던 시숙과 남편과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게 됐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고 여중 남중으로 학교가 갈리며 남편과 전 거의 만날 일이 없게 되었다가 성인이 된 후론 서울로 상경해 마주치면 눈인사는 하는 정도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제가 36살이던 해 명절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을 마주치게 됐어요. 부모님 집에서 밥을 배가 터지게 먹은 전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잠시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로 산책 중이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린 어린 시절 이후 아주 오랜만에 산책 겸 나란히 걸으며 긴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날이 우리의 운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지수 너 세무사 됐다며? 진짜 대단하다. 멋있어. 대단은 무슨,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빤 회사 다닌다며? 예전에 오빠 나보다 공부 더 잘했었잖아. 그럼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겠네? 그렇지도 않아. 수능 시험 볼 때 온 힘을 다 쏟아낸 건지 대학 졸업하고선 별 볼 일이 없었어. 사실 나도 세무사 시험 준비했었거든. 그런데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지금은 적당한 회사 다니면서 만족하고 있어.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살다가 안주한 지금 내 삶이 난 참 좋아. 그래? 내 눈엔 나보다 오빠가 훨씬 멋져 보이는데?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얼마나 되겠어. 아, 그건 그렇고 오빠는 어디 동네 살아? 여태 오빠가 어디 사는지 몰랐네. 나 광진구 쪽. 너는? 세상에, 난 성수동 살아. 우리 바로 옆 동네 살고 있었네.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비록 직업은 제가 더 좋았을지언정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알고 보니 집도 바로 옆 동네이지 않겠어요? 그날을 계기로 우린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서울에서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밥도 술도 몇 번 먹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하더군요. 결국 우린 1년의 연애 끝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죠. 그때 양가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웃음바다였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진짜 사돈지간이 될지 누가 알았겠니? 그치 윤수가? 여보, 이젠 윤숙이가 아니라 사부인하고 불러야지. 그렇죠, 사부인, 사돈어른. 결혼 후 가장 편했던 건 명절에 양가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양가가 명절을 함께 지내진 않았지만 시댁과 친정이 같은 동네에 있으니 참 편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시 농사를 그만두고 면사무소 근처에서
아주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연휴 기간에도 가게 문을 여셨어요. 때문에 저는 명절 전날엔 시댁에서 음식을 하고 명절 당일엔 점심까지 먹은 후 그 다음 날까지 친정에서 지내곤 했죠. 아유, 새아가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그래. 천천히 배워, 천천히. 그래, 동서. 자, 여기 앉아.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은 쉬운 것만 해. 알았지? 원래부터 절 며느리감으로 찜했던 시부모님께선 당연히 제게 잘해주셨고 저는 손윗동선 형님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시숙만이 좀 불편하더군요. 재수씨, 세무사면 돈 많이 벌겠네요. 하긴 세무사는 뭐 아무나 되겠어요. 병훈이도 몇 번이나 물 먹고 결국 포기한 직업인데. 야, 병훈이 넌 평소에 재수씨한테 기 좀 죽겠다. 재수씨,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돼요? 나한테만 기띔 좀 해줘봐요. 네? 그만 좀 해, 여보. 동서 곤란해하잖아. 원래 벌이 같은 건 불편해하면 안 물어보는 게 예의인 거 몰라? 동서가 얼마나 버는지 알면 우리 형편이 나아져? 그리고 서방님 민망하게 예전에 시험 준비했던 얘기 뭐하러 해? 괜히 동서랑 서방님 사이 어색해지면 어쩌려고. 아유, 당신 때문에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잖아. 시숙은 시부모님이 듣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남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놀려댔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벌이나 직업을 신경 쓰지 않는다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과 저를 비교까지 해대는데 어떻게 제가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거기에다 불편하게 제 연봉을 자꾸 묻기까지 하는데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형님은 그런 시숙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핀잔을 주고 말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독 시모가 못마땅하게 보더군요. 예, 너 때문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진다. 병진이 그냥 농담한 건데 네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진짜 우리 둘째가 못난 애 같잖아. 넌 왜 항상 네 남편을 못난 사람처럼 여기니? 큰애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남편을 못 믿어주고 말리더니 왜 가족들 앞에서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지적질을 하냐고. 네 벌이가 별로라서 남편 사업을 못 도와줄 것 같으면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솔직히 형님 말 중 틀린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시모는 자신의 큰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형님의 태도가 그냥 싫었던 것 같더군요. 예, 새아가 너희 부모님이 기다리시겠다. 뒷정리 나랑 큰애한테 맡기고 넌 얼른 친정에 가봐라. 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친정이 바로 옆인데 형님이 먼저 가셔야죠. 그래도 맏며느리가 먼저 시댁에서 궁둥이 떼고 그러면 되니? 그럼 얼른 다 같이 뒷정리하고 같이 출발하면 되죠. 형님, 옷 갈아입고 짐 쌀 것도 많으시죠? 얼른 친정으로 출발할 준비하고 계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착해라 우리 둘째. 잘 사는 친정에서 친혼집도 해줬는데 생색은커녕 지 형님 깍듯이 돼. 시부모랑 남편한테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원래 저 시집 오기 전엔 형님 혼자서 다 하셨던 일인데 오히려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전 아직 형님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맏며느린 형님께 열심히 배워서 그나마 흉내 정도만 내는 거라니까요. 형님, 얼른 나오세요. 저 설거지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얼른 친정 가요. 그래, 당신. 자꾸 어멈들 차별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꼬박꼬박 여기 찾아와주는 큰애가 얼마나 착해. 큰애야, 얼른 채비하고 나오느라. 사돈 어른들께 드릴 선물 차에 미리 실어놨으니까 잘 전달해드리고.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저와 형님을 차별하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전 명절 전날에도 음식을 다 하면 친정에도 가끔 놀러가고 했었기에 친정에 빨리 가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 며느리 돈 버느라 힘들었을 텐데 친정 가서 얼른 쉬어야지 하며 시모가 절 자꾸 일찍 보내주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반대로 시모가 형님은 자꾸 붙들어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숙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고 형님 편을 들어주는 건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편이었죠. 저는 항상 시모를 막아서고 꾸역꾸역 형님을 데리고 나오곤 했어요.
그래도 그런 소소한 불편함을 빼면 남편과 제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두 분이 내 장인 장모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옆에서 배우고 싶다니까. 남편은 저희 집에 참 잘했습니다. 회사에서 뭐가 좋다, 장인 장모님께 뭘 선물해드렸다 하는 얘기만 들으면 자기 용돈을 써서라도 귀엽고 그것들을 사오더군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똑같이 챙겨드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참 좋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장인어른, 당금주 좋아하시죠? 제가 장인어른 드리려고 집에서 직접 인삼 다 손질해서 당금주 만들어 왔어요. 뭐? 아니 이걸 자네가 직접? 아이고, 이런 귀한 걸 내가 어떻게 먹나. 고맙네. 집에 두고 우리 사이가 만들어다 준 거라고 자랑 좀 해야겠어.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주다 보니 제 두 동생 또한 남편을 참 좋아해 줬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제게도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는 일 욕심이 참 많았는데 결혼하고 1년 뒤 아들을 낳으며 아무래도 육아휴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달려갈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저보다 먼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해준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는 남자가 육아휴직 써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무래도 대표님이 여자분이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잖아. 당신이 나보다 벌이도 더 많으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세상에 뭐 엄마만 희생하라는 법 있나? 난 내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야. 말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지만 남편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배려해줬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년의 육아휴직을 썼고 저는 일이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달려가 남편과 육아를 교대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일로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숙은 남편을 비웃었고 시모는 안색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남자가 육아휴직? 그래, 세상 참 달라지긴 했다. 그럼 너 앞치마 입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겠네? 그게 뭐가 어때서 형? 원래 맞벌이 할 때도 다 하던 일인데. 그래, 병진이 너 어려운 결정한 이 동생을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어디서 비웃고 들어. 잘했다. 요즘 남자랑 여자가 다를 게 뭐 있어. 게다가 아주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잘난 며느리 들인 덕에 우리 병원이가 혼자 독박벌이하는 고생을 면했네요. 시아버지가 시숙을 꾸짖자 시모 또한 시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안색은 여전히 어두웠기에 그게 진심이 아닌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옛날뿐이니 아들이 며느리 대신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탐탁치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또 비난의 화살을 형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남편 쉬게 하고 돈 턱턱 벌어오는 작은 어멈 좀 봐라. 얼마나 기특하냐. 그에 비해 큰애 넌 뭐니? 월급도 쥐꼬리만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한다고 애들 어린이집에 맡겨. 남편 사업자금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리기나 해. 우리 병진이가 병원이 반만큼만 장가를 잘 갔어도 내가 아주 두 발 뻗고 자겠다. 네? 갑자기 왜 저한테 불똥이 튀어요, 어머님? 전 제 나름대로 제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하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건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거지. 왜 형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불편해요.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실수록 형수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랑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가시방석이겠고요. 형, 이럴 때 형이 형수님 편을 들어야지 왜 매번 가만히 있어? 어떻게 자식들이 엄마인 당신보다 똑 부러지는 소리만 해. 당신 이럴 거면 앞으로 내가 큰애 못 내려오게 할 거야. 큰애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왜 자꾸 억지를 써서 서럽게 만들어? 다들 형님 편을 들며 자신을 비난하자 그제야 시모는 입을 닫고 삐죽이기만 했습니다. 시숙도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 때문에 저만 매번 욕먹잖아요. 여보 가자 하고 꽁무니를 뺐죠. 그쯤 되니 알겠더군요. 시모는 저를 예뻐했다기보단 집도 해오고 남편보다 직업도 좋은 데다 친구 딸인 저에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만만한 형님에게만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었다는 걸 말이죠. 차라리 시모가 제게 못되게 굴었으면 시원하게 뒤엎기라도 하지.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3살이 됐던 해 그런 불편한 시댁은 잠시 잊을 만큼 불행한 사건이 찾아오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놀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그건 바로 친정아빠가 지병으로 쓰러져 알아누우시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이가 드셔서라고 하지만 당시 아빠의 나이가 고작 67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망가진 아빠의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아빠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죠. 저도 남편도 당시 결혼했던 첫째 남동생 부부와 둘째 남동생도 거의 매주 아빠를 찾아뵀어요. 제발 지금의 이 위기가 얼른 지나가길, 이게 아빠와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국 몇 달 뒤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아이고, 경철이 이 사람아. 천벌 받아야 될 못된 놈들은 버젓이 명주를 쥐고 사는데 자네가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인가.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착한 사람은 꼭 일찍 데려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세상에 그 건강하던 사람이 고작 몇 달 만에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슬픈 와중에 아빠의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평생 베풀고 선하게 사신 아빠의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두가 증명해 주신 거죠. 아빠와 사돈이자 원래 가까운 사이셨던 저희 시부모님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시기도 했어요. 윤수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가슴 아파서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다. 사돈 어른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모는 친구로서 저희 엄마 손을 잡고 많은 힘이 돼주었어요. 형님 일로 달리 봤던 시모지만 그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이후 저와 남편 그리고 두 남동생은 모두 엄마를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난 비록 동네는 조금 달라도 평생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 그런 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어. 게다가 내 나이 고작 66이다. 나 아직 정정해. 아프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고 너희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 어머마, 오래도록 한 곳에 터 잡고 산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병나는 법이야. 내가 네 엄마 옆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바쁜데 자주 내려올 것도 없어. 나뿐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네 엄마를 돌봐줄 거야. 그때 저와 동생들을 안심시켜준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두 분이 친구였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모를 철석같이 믿고 고마워했어요. 또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이장님 또한 우리를 찾아와 엄마 걱정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장님은 저희 아빠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절친했던 친구셨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어? 어머님 오늘도 와 계셨네요? 나야 뭐 네 엄마 집에 자주 와 있지. 오늘은 너 온다고 해서 일부러 좀 일찍 온 거다. 그래야 너랑 병훈이가 안 그래도 자주 네 엄마 들여다보느라 여기 오가기도 힘든데 나랑 네 시아비까지 보러 오는 수고를 덜 게 아니냐. 네 시아버지는 어차피 농사 때문에 바쁘고 다음에 와서 봐도 되니까 구태여 우리 집에 들를 필요 없다. 시모는 자신의 말처럼 정말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두 남동생은 엄마가 걱정되어 정말 자주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매번은 아니어도 시모는 정말 자주 저희 친정에 와 계시더군요. 또한 가끔은 엄마를 챙겨주러 들르던 이장님을 뵙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 곁엔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말이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친정에 갈 때마다 시댁에 꼭 들러 용돈이나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리고 오곤 했어요.
이장님 댁에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2년이 다 되었더군요. 그 사이 막내 남동생은 결혼을 했고 엄마 또한 웃음을 되찾으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빠의 두 번째 기일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엄마는 자꾸 어두운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요새 왜 자꾸 표정이 어두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아프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네 아빠가 요즘 따라 다시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평생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내 문제야. 아무리 물어도 엄만 매번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시모는 알까 싶어 여쭤봤더니 시모 또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네 엄마가 사돈 어른 두 번째 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서 더 우울해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금술이 좋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 네 엄마 말처럼 이건 평생 견뎌내야 하는 문제니까 네 엄마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더 각별히 옆에서 지켜보마. 기일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지도 모르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빠의 두 번째 기일이 지나도 엄마는 우울감이 나아지긴커녕 더 힘없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걱정이 되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저희랑 차 타고 바닷바람이라도 쐬러 가실래요? 아니면 이 사이랑 둘이 오랜만에 읍내 마실이라도 나가실래요? 아닐세, 됐네. 둘 다 이제 그만 가. 나 피곤해.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만 유독 제 남편만 보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시더군요. 평소 참 잘하던 남편을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남편이 말을 걸면 흠칫하기도 하고 남편이 어딜 가자고 권하기라도 하면 무자르듯 거절부터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요즘 나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당신도 느끼지? 왜 그러시지? 이상하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대고 엄마에게 장모님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왜요? 하고 여쭤봐도 엄마는 아니라며 손사래만 치셨죠.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빠의 기일이 지난 뒤에 어느 명절날 저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남편하고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제 남편한테만 자꾸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세요? 오늘은 우리 애 아빠를 아예 쳐다보려고도 안 하셨죠? 아까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걔네랑 올케들한텐 평소처럼 대했다면서요. 얼른 말해보세요, 엄마. 네? 말 안 해주면 저 일이고 뭐고 앞으로 쭉 집에 안 올라갈 거예요. 저는 엄마와 집에 둘이 남았을 때 엄마에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쳐다보려고도 안 차 남편은 상처받은 기세까지 보였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는 거다 싶더라고요. 동서들의 친정으로 이미 출발한 동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엄마 행동은 분명 남편에게 국한된 것이었죠. 엄마가 남편 앞에선 절대 말을 하실 것 같지 않아 저는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오라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게 말이다, 지수야. 사실 엄마 요즘 너무 괴로웠다. 네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야. 네? 저희 어머님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한테 이상한 겁박을 하기 시작했어. 내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느라 속병이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의 입에선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에 이어 엄만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제게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본인 듯한 그 파일에서 흘러나온 목소린 제 시모와 엄마의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제게 안겨주었죠. 이야, 임윤수. 나 오늘 부녀회 모임 다녀왔다. 부녀회 모임?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거야 부녀회장인 내 마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 부부가 이 동네에서 인망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동네에서 제일 목소리 큰 건 나라는 거야. 원래 남자들보다 여자들 파워가 더 큰 법인 거 알지? 내 한마디면 너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 사부인, 아니 장말자,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네가 나한테 분명히 1억 빌려가면서 타다리 이자까지 쳐서 조금씩 갚는다며 네 아들 사업 망하게 생겼다고. 그걸 몇 달 동안 밀리길래 이자는 필요 없으니까 돈은 언제부터 갚을 건지 독촉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물어본 게 그렇게 못마땅했어? 어떻게 갚으라는 돈은 안 갚고 나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겁을 줘? 넌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네 남편이 남긴 유산에 사망보험금까지 나와서. 근데 치사하게 그걸 진짜로 받으려고 했냐?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남편 잃은 너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잖아. 아이 그러면 1억 정도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네 그 못돼 처먹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1억을 끝내 절대 안 갚겠다고? 이것 봐. 아직까지 친구인 나한테 돈 타령이지? 안 갚을 건데? 왜? 꼽냐? 그럼 어디 네 자식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일러봐. 그럼 내가 말했지? 너랑 이장 그놈이랑 바람났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네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장님이 너희 집 자주 찾아가고 전등 갈아주고 이것저것 갖다 주던 거 내가 다 사진으로 남겨놨다고 했지? 네 말대로 사람들이나 네 자식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쉽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것처럼 다들 조금은 너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어? 어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도 고개 못 들고 네 자식들한테도 부끄러운 엄마 한번 돼볼래? 못하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그 입 닫고 1억에 대해서 말도 꺼내 생각하지 마. 내가 항상 옆에 붙어서 감시까지 할 거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본에 의하면 시모는 시숙 사업의 일로 엄마에게 1억을 빌린 뒤 자신의 말대로 갚기는커녕 엄마에게 저런 으름장을 놨던 거죠. 그것도 갚으라고 독촉한 것도 아닌 언제 갚을 건지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괘씸하다며 말입니다. 게다가 그 으름장이라는 것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친정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친정으로 달려왔던 시모, 자주 올 필요 없다던 시모의 말 등이 말이죠. 엄마의 친구라고 굳게 믿었던 시모가 바로 저희 엄마를 겁박하고 괴롭히던 범인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놀란 제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당하고 계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믿는다고? 왜 자식인 저한테까지 말을 안 하고 혼자 힘들어 하셨냐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워서 그랬다. 아무래도 내가 옛날 사람인데다 여기 몇십 년씩 보고 지낸 사람들 뿐이니 동네에서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무서웠어. 게다가 내가 아니라고 해도 네 시어머니 말처럼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지 누가 알겠니? 너희들에게 말했다가 만약 너희가 날 의심이라도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뎠겠어. 무엇보다 죽은 네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게다가 요즘 세상에 증거가 없으면 뭐든 증명하기도 힘들지 않니. 그래서 차마 너희나 사람들에게 말을 못했을지언정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놨던 거야. 엄마는 시모와 나눈 다른 통화 내용을 몇 개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시모는 그 뒤로도 엄마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엄마에게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네 자식들에게 전화로 무슨 말 하진 않았겠지? 내 남편한테도 말하면 알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엄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들려주는 일을 망설였던 이유를 말해주셨어요. 그 착한 김서방이 자기 엄마가 한 짓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솔직히 김서방 보면 네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자꾸 외면하게 된 것도 사실이야. 그래도 김서방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지 않니?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고마워서 용돈도 선물도 다 가져다 바쳤건만 시모가 뒤에선 저희 엄마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그 순간 남편이 아들과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시모의 만행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녹음 파일까지 모두 들어본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제대로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장모님,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정말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게 아니라 당장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즉시 삼겹살 집에서 장사 중인 시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우리를 맞이하던 시모에게 남편은 모든 진실을 읊으며 따졌어요. 어머니, 형 사업일로 저희 장모님한테 1억 빌려가셨다면서요? 그런데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한 돈을 갚기는커녕 어디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냐고 괘씸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또 돈 얘기 꺼내거나 어머니가 돈 안 갚겠다고 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장님이랑 장모님이 바람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겁까지 주셨다면서요? 이게 대체 무슨 몹쓸 짓이에요? 네? 뭐? 아니, 그걸 윤숙이 걔가 다 말했단 말이냐? 아니 내 말은 우선 조용히 좀 하거라. 여기 손님 있어. 손님이 있으면 뭐요? 이미 세상 창피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창피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그 1억 나중에 병진이 사업 다시 잘 풀리면 그때 사부인이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사부인한테 돈 빌려서 병진이 해준 거 나한테 숨겼다가 들켰을 때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이장님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 소란을 듣고 주방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달려나오시더군요. 이미 두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은 고기를 먹기보단 우리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들어보니 시모는 시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하고 시숙에게 돈을 해줬다가 걸린 후에 저런 식으로 둘러댔었던 겁니다. 실은 엄마에게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모는 당황한 와중에도 끝까지 저희 엄마를 모함하려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나도 처음엔 갚으려고 했어요. 병진이가 당신한테 또 사업 어렵다고 말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히 아니까 나한테만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든 돈만 마련해주면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진이가 계속 사업이 어렵다고 돈을 못 주니까 나도 당황했었어요. 그 와중에 윤숙이가 돈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묻는데 생각해보니까 야구르잖아요. 친구라는 게 친구가 어려우면 입 다물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죠. 아니, 당신이 그렇게 갚겠다고 했다가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으로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윤숙이게 어릴 적부터 다 가졌으면서 쥐뿔도 없는 게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까지 받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나는 집도 못 살고 오빠들한테도 구박받고 살았는데 걔는 집도 잘 살고 오빠 언니들한테도 예쁨 받고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받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다고요. 게다가 결혼도 난 당신처럼 쥐뿔도 없는 인간이랑 결혼했는데 윤숙이 걔는 옆 동네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땐 우리 아들들이 훨씬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은 지수제가 훨씬 잘 나가잖아요. 그럼 지수랑 우리 병훈이를 애초에 왜 결혼시켰어? 그땐 차라리 이렇게 질투하면서 살 바엔 가족이 되는 게 훨씬 마음 편한 길일 줄 알았죠. 근데 막상 가족이 돼서 눈앞에서 그 꼴을 보니까 더 배알이 꼴리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요. 윤숙이 걔네 부부가 우리한테 전에 돈도 많이 빌려주고 우리 작은 아들한테 집까지 해줘서 내가 차마 얄밉다는 티도 못 내고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요? 그래도 꾹꾹 참고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지수 쟤한테 좋은 시애미 노릇 하려고 했는데 돈 좀 잘 번다고 남자인 우리 아들을 육아휴직까지 시키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아냐고요. 듣는 내내 저뿐 아니라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도 동네 주민과 멀리서 명절이라고 찾아온 그 가족들이었거든요. 시모는 무려 엄마와 시모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걸 여태 숨기고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뒤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박가사돈 돌아가시고
나 솔직히 꼬수었어요. 그렇게 나보다 잘난 듯 살더니 이렇게 일찍 남편 잃고 가부된 걔가 꼴 좋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걔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위에 서서 인심 쓰듯 위로도 해주고 우월감 좀 느꼈어요. 그런데 내가 병진 일로 돈을 빌리니까 순식간에 다시 내가 을이 됐잖아요. 얼마나 약이 올라요. 기왕 돈도 약속한 것처럼 못 갚을 거 아예 갚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참에 어차피 걔 지켜줄 남편도 더는 없겠다. 좀 못살게 굴고 싶었어요. 왜요? 솔직히 막말로 걔가 남편 잃고 외로워서 이장님이랑 진짜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 누가 알아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지금 누구 엄마를 모함하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저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엄마가 결백하다는 건 꼭 입증하고 가야겠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던 와중 시모는 끝까지 저희 엄마와 이장님을 엮으려고 한 거예요. 동네 분들도 있는데 이대로 있다간 저희 엄마만 억울하겠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얼른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녹음 파일도 전송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당장 가게로 달려오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이장님은 사모님과 함께 가게로 들이닥치셨죠.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딴 소리를 해대고 다닌 거야. 이 보쇼 병진이 엄마. 이 동네에서 같이 산 사람이면 지순의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심지 굳고 좋은 사람들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집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나랑 지수 엄마가 뭘 어째요? 감히 나랑 내 친구 경철이 의리를 이딴 식으로 모독해요? 아니 이장님, 전 그냥 두 사람 사이가 좋아 보여서 혹시나 하고. 이 여편 내가 어디서 남의 남편을 쓰레기로 만들려고 들어? 누구 집을 풍비박산 내려고? 뭐? 사진이 있어? 어디 봐봐요. 우리 남편은 지수 엄마 챙기러 갈 때마다 나 없인 절대로 혼자 안 갔어. 그 사진들 옆에 분명 나도 있을 텐데 어디 교묘하게 그런 비겁한 짓으로 남편 잃은 사람한테 겁을 줘요? 당신 이제 보니까 동네 부녀의 여자들한테 은근슬쩍 과부 조심해야 한다.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더 간술 잘해야 하는 거다. 하고 떠들어댄 게 다 지수 엄마를 노리고 한 말이었구만. 다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나 싶었는데 지수 엄마한테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 집 부부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당신이 그런 말을 떠들었다고 한들 누가 믿을 것 같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수 엄마가 병진이 엄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장님과 이장 사모님은 번갈아가며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구절절 틀린 말 하나 없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저 입을 꾹 다물곤 죄송합니다 하며 눈치를 볼 뿐이었죠. 시아버진 한숨을 푹 쉬며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양해부터 구했고 남편은 황당하다 못해 실망스러운 눈으로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투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싫었으면 적어도 친한 척하면서 어려울 때 도움을 부탁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엄만 어머님을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정말 사람이 무섭네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근데 어머님, 모든 행동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남편 잃은 저희 엄마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로 겁박을 서슴지 않는 어머님한텐 과연 어떤 대가가 따라올까요? 보셨죠? 설사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한들 결국 사람들은 평생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저희 엄마 편부터 든다는 거요. 이번 일로 어머님은 며느리 하나랑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친구 하나를 잃으신 거예요. 전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시모는 그런 제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남편만 불쌍하게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다시 한번 원망스럽게 노려보곤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정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진 시모를 끌고 사과를 시키러 찾아오셨더라고요. 당신 당장 사부인께 사과드려. 무릎 꿇고. 사부인,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돈도 저희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미안해 윤수가. 난 그냥
돈은 언젠가 생기면 갚으려고 하긴 했는데 잠깐 약만 올릴 생각으로 그랬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그냥 약만 올리려고 했던 거라고? 너네 애초부터 날 친구로도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나한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동네 창피한 일,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고 싶지 않았어. 내 자식들도 끝내 모르길 바랬고.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살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 넌 평생 고개 숙이고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내 돈도 갚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시숙에게 전화해 당장 우리 장모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돈이 없으면 대출 알아보던가 형이 주변에 직접 빌리든가 하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 지금 형 때문에 양가가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는지 알아? 그러게 형수님이 말렸던 사부 왜 꾸역꾸역 2번이나 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이 사다를 만들어? 돈이 없다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아. 은행엔 대출 이자 내야 돼서 받기 싫냐? 그럼 우리 장모님 돈은 자선단체에서 해준 건 줄 알아? 하지만 끝내 시숙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저는 연휴가 끝난 후 엄마가 걱정되어 휴가를 쓰고 한동안 아들과 엄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울에 올라갔던 남편은 기어코 시숙의 사업장까지 찾아가 돈을 받아내왔더라고요. 원금 1억과 이자까지 모두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들은 말은 더욱더 기가 막혔죠. 우리 형, 아니 김병진 그 자식 돈이 있었어. 가보니까 사업이 어렵기는커녕 어머니한테 돈 빌릴 때만 잠깐 어려웠고 그 뒤엔 상황이 나아졌더라고. 그냥 형은 돈을 갚기 싫어서 거짓말했던 거야. 어머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식이 어머니까지 이용했던 거라고. 내가 이대로 집안에 개박살 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내놓으라고 했어. 그런데도 버티길래 내가 형 사업장 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 부모한테 구걸시킨 돈으로 사업하는 파렴치하니 이곳 사장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서 그제야 돈 바로 이체해주더라. 쓰레기 자식. 살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인성이 덜 돼먹은 놈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난 그 자식 더 이상 형으로도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어머니도 더는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은 파면 팔수록 창피한 자신의 식구들의 일에 대해 엄마에게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엄만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위로를 해주셨죠. 아무것도 몰랐던 자네가 무슨 죄냐며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퍼져 동네에선 시댁에 손가락질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과부 어쩌고 하는 게 지수 엄마 겨냥의 산말이었다고? 게다가 자기 아들 사업자금 빌리면서 그런 추악한 으름장까지 났단 말이야? 세상에 젊은 시절부터 자기 그렇게 도와준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인간이랑 같은 동네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해. 결국 창피함을 이기지 못한 시부모님은 식당까지 접고 같은 지역 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기 싫다며 혼자 시숙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채 3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했죠. 자신도 몰랐던 시숙의 일로 제게 미안해했던 형님이 틈틈이 제게 전화로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 남편 도우려다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동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게다가 평소에 날 그렇게 구박해놓고 어떻게 이 집에 와서 뻔뻔하게 나한테 아침밥 차리고 출근해라, 내 속옷을 손빨래해라 이런 소리 할 수가 있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내가 호구도 아니고 이번 일로 더 정떨어진 어머니 말을 왜 들었겠어? 나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직접 차려 드셔라. 속옷 빨래 내 남편 속옷도 손빨래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하셔라 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말에 집안일을 다 몰아서 나한테 시키려고 하길래 아예 애들 데리고 친정에 산 동안 출퇴근해버렸어. 그리고는 어차피 당신 부모 돈까지 떼어먹으러 간 당신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이대로 이혼하자고 했거든? 평생 당신 엄마 모시면서 잘 살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먼저 자기 엄마 내쫓아버리던데? 참 환상적인 모자야. 안 그래 동서? 형님 또한 시숙이 시모가 빌려다 준 돈까지 떼어 먹으려던 걸 안 후로 시숙에 대한 마지막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모를 집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더 이상 시숙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애들을 생각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시숙과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게다가 형님 말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님과 둘이 있을 때마다 시모가 그렇게 제 욕을 했다고 해요. 기집애가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하는 건 아닌지 여자가 너무 머리가 커지면 건방져지기만 한다느니 하는 말을 엄청 해댔어. 차라리 그런 말을 내가 동서한테 미리 해줬으면 동서가 어머님을 덜 믿었을 텐데. 미안해 동서. 난 그냥 평소에 나 많이 신경 써주는 동서가 괜한 일을 들어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숨겼던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숨겨왔던 시모의 가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시숙은 정말 몇 달 뒤 형님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형님은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고 시숙은 혼자 남겨지게 됐죠.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저희 부부는 가끔씩 형님과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시숙과는 전혀 왕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진 따로 가끔 찾아뵐지언정 시모는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시모는 자신이 도와줬던 시숙에게 버림받은 채 지금은 시아버지 눈치와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죠. 시아버진 시모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동안 산 세월이 있어 차마 이혼만은 하지 않고 그냥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진 우리에게 시숙의 처참한 말로를 전해주셨답니다. 걔 끝내 사업 접었다. 자기 엄마까지 이용해서 자기 이송만 채우려던 놈이 자기 직원들한테는 안 그랬겠냐. 사업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이기심을 보였겠어. 아휴, 나한테 염치 없이 또 도와달라고 전화 왔었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호통치곤 끊어버렸다. 그렇게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봐야 그놈이 정신을 차리지. 그 뒤 돈을 빌리려고 했던 듯 시숙은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곧장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죠. 그리고 지금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 동생들도 처음엔 시댁의 얘기를 듣고 화를 냈지만 남편의 잘못이 없는 걸 잘 알았기에 남편만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남편은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끊어내고 저와 저희 아들 그리고 친정 식구만 챙기며 살고 있어요. 차라리 시모가 저희 엄마가 아닌 저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그 분노가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보다 소중한 저희 엄마에게, 그것도 자신이 힘들 때 몇 번이나 도와줬던 저희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한 시모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제 시모와 시숙 같은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는 몰라뿐이라는 걸 제 사연이 잘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남에게 베풀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 모두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결국 모두 부메랑이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엄마와 돌아가신 저희 아빠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비록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제 시모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동네 분들 모두가 단 한 번의 의심 없이 엄마를 믿어줬던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 살아온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 아들에게도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가 꼭 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또한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오랜 시간 기억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서히 여름의 막바지로 치닫는 요즘, 올여름의 마지막 무더위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